오늘은 대단원 2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에서 중단원 2단원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 그 중에서도 당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8쪽부터 59쪽을 펴주면 됩니다. 먼저 당의 성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초 수나라가 무리한 토목공사와 무리한 고구려 침략으로 인해서 사회가 동요하면서 멸망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즉, 수나라와 당나라는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나타났던 진나라와 한나라랑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어렵게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지만 금방 멸망하고 한나라가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얘기했었죠. 수와 당도 마찬가지예요. 혼란했던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수가 일찍 멸망하고 그 이후에 당이 건국돼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짝짝꿍으로 좀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당나라는 수나라가 만들었던 제도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계승하게 됩니다. 수가 어렵게 만들었던 삼성 육부제를 계승했고 과거제 또한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제도와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 그리고 군사를 운영하는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이고 이것은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지만 수나라의 그대로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전제는 땅을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줘서 안정적으로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였고요. 조용조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으니까 그 대가로 세금을 내게 해야겠죠. 세 가지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어려운 말로 조용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나눠줬으니까 군사력도 빼와야겠죠. 그래서 그 땅을 받은 만큼 군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 부병제. 부병제는 의무병 제도를 말합니다. 이 부병제 이렇게 세 가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당나라 때 율령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율령체제는 법률에 의해서 이런 안정적인 제도가 운영됐던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율령체제가 당나라에만 해당이 된 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돼서 이런 율령체제가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는 현종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종 때 당의 수도였던 장안성, 장안이라는 곳은 인구 100만을 갖춘 거대 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당나라는 안사의 난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안사의 난은 안록산, 사사명, 즉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을 줄여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안사의 난은 8세기 중엽에 나타난 난으로 절도사였던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을 의미하는데요. 절도사라는 건 당나라의 외곽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나라 중앙이 점점 쇠퇴하게 되면서 주변 외곽 지역을 지키던 절도사들의 힘이 강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절도사 중에 가장 큰 권력자였던 안록산이 그의 부하였던 사사명과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사의 난을 당나라는 진압하긴 했지만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중국의 화북지방이 황폐화되고요. 백성들은 땅을 잃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도사가 일으킨 난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안록산과 사사명 외에 다른 여러 절도사들도 이제 당나라의 중앙 황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깨닫고 각자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중앙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삼성육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황제 밑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는 세 개의 중요한 기구, 삼성이 있고요. 그 중에서 상서성에서 관리하는 게 바로 육부로, 육부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이런 실무 부처를 말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을 다스렸다면 지방은 주와 현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당의 성립과 발전에서 당의 통치제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당나라는 이전에 수나라로부터 안정적인 제도를 받아왔다고 얘기했었죠. 바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입니다. 균전제는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제도로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겠죠. 그 세금을 내는 제도를 우리는 조용조라고 하고요. 농민에게 곡물, 노동력, 특산물 세 가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조용조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국가를 위해 군사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이걸 부병제라고 하는데요. 농민들은 농한기, 즉 농번기가 아닌 농사를 한가롭게 할 때 훈련을 받고 전쟁 시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의무병 제도를 바로 부병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당나라의 율령체제는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균전제, 더 이상 땅을 나눠줄 수 있는 균전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귀족들이 자신의 사유지, 개인 토지를 확대하면서 그것을 장원이라고 부르게 되고 농민들은 결국 이 장원에서 땅을 빌려서 짓는 소작농의 형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 땅을 짓는 게 아니라 귀족의 땅을 빌려 짓는 거니까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데 귀족들에게 이 농사 지은 양의 절반 정도를 부담을 했어야 되니까 훨씬 더 삶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재산 소유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에 두 번 세금을 내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를 두 개를 중국어로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세금을 내는 법이라고 해서 양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을 의무적으로 군사로 차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돈을 주고 복무를 하게 하는 직업군인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모병제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결국 당나라는 안사의 난 이후로 꾸역꾸역 유지가 되긴 했지만 쇠퇴하고 말고요.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데 환관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혼란이 가중되었고 농민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농민 반란을 우리는 황소의 난이라고 합니다. 황소는 그 농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소가 아니에요. 황소의 난 이후 크게 쇠약해져서 주전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오래 유지가 된 만큼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팽창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대외 정책입니다. 당나라 대외 정책의 기본 정책은 기미 정책이었습니다. 기미 정책이라는 건 주변 민족을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치를 인정하면서 세력권을 당나라 밑에 놓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대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는 도호부라는 걸 설치해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부여했어요. 당나라에는 총 5개의 도호부가 있었고 우리나라랑 관련된 도호부도 있었습니다. 그걸 안동도호부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당나라 외곽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당나라는 주로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 국가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럼 주변 국가와 관계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궐과는 돌궐을 공격해서 당의 지배 밑에 두었지만 8세기에 당나라와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맞붙은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지역으로의 진출이 중단되게 됩니다. 탈라스 전투에서는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고선지 장군이 당나라의 장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전투라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번이라는 나라는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 있었던 나라로 이 지역과 당나라가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이쪽에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당의 지배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지만 당나라의 진압으로 번번이 실패했고 당이 멸망하고 난 다음엔 베트남에서 겨우 독립된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신라는 동맹을 맺고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었죠. 백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한반도 전역을 당나라가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동맹을 무너뜨리고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친선 관계를 맺고 사신을 자주 파견하는 사이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